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은 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요. 현재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반부는 내일 승부조 10승과 후반부는 상무 트레이딩 히스토리 매매 현황 간단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실 분은 보시고 바쁘신 분은 전반부만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미증시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엔비디아가 흐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미증시 흐름 잘 체크하는 거 항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지수도 오늘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내일 공부할 공략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공략할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도출시켜 놓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휴 앞입니다. 연휴 앞이라서 너무 무리하게 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 아침에 간결하게 매매하시고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지만 좀 적게 먹고 안 다치는 게 좋아요. 간결하게 하는 것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자, 주석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내일 미트박스 글로벌하고 유한터스 107호가 내일 상장을 하죠. 어느 곳이 어떻게 흐름을 보일지는 내일 눈을 떠봐야 합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여러가지 애널리스트들이나 여러가지 분석이나 여러가지 일들이 있지만 신규 상장 중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그날 당일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과 연계가 돼야 된다? 그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야 얘가 진정한 모습을 발휘할 수 있다. 시장이 너무 할 게 많고 좋은 게 많으면 그렇게 썩 힘은 못 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잘 추적하면서 내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신규주는 정말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수익 욕심에 잘못 뛰들면 크게 다치니까요. 그런 욕심 좀 자제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림당 티웨이 항공 쪽은 제가 두 종목을 적어 놓았지만 꼭 두 종목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림당을 보든 티웨이 항공 보든 티웨이 홀딩스를 보든 어느 것을 봐도 상관은 없어요. 대명 선호 시즌을 보든 그러니까 같이 놓고 보자는 겁니다. 같이 놓고 보고 일단 현재로는 티웨이 항공이 8.3% 시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아침에 자기가 대장질을 하려고 하겠죠. 이놈을 선두에 두고 티웨이 홀딩스를 붙여놓고 좋고 안 그러면 예림당을 붙여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는 티웨이 항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중요하니까 내 종목을 같이 놓고 보자 그런 겁니다. 코단테크와 솔트룩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AI 관련주로 예전부터 분류된 종목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초가의 솔트룩스로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내주지는 않아서 시가가 한 7%였거든요. 그래서 코난을 선택을 하고 솔트룩스를 선택을 했는데 아쉬웠어요. 코난은 시가 3%에서 좀 밑으로 꺼지다 좀 끌어올려준 모습이 있는데 내일 같이 한번 봅시다. 두 개. 코난이 끌고 솔트룩스 따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솔트룩스부터 관심있게 한번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영과 벡터 보겠습니다. 고영 기술적으로 보죠. 아직 의료 로봇 기기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시가 3%니까 오늘 고영은 기관들이 갈수록 물건을 더 넣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내일도 넣어줄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죠. 시가 3%니까 3%대 안에서만 진입을 하셔도 될 겁니다. 3%대를 밑으로 꺼진다면 도망은 나와야 되죠. 벡터 신규준도 요즘 많이 죽었죠. 이런 종목들이 좀 이렇게 긴 행보를 거치면서 좀 시간을 주면 이렇게 시간에 좀 이상한 모습을 보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러다가 흠매수로 인해서 그냥 잠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꺼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봐주셔야 돼요.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4천원 기준가는 꼭 지켜주시고 요 밑으로는 손대면 안 됩니다. 로봇 관련주나 로보티즈와 슈림 로봇을 한번 보죠. 로보티즈는 1.7% 오늘 하루 쉬었죠. 슈림 로봇은 1.3% 둘 다 요즘에 로봇 관련주에서 요즘 관심이 좀 많으니까 관심 종목에서 좀 제외시키면 안 되겠죠. 시가 진입은 별로 어렵지 않을 테니까 시가가 낮은 종목은 반드시 보합을 깰 때는 도망은 나와줘야 합니다. 파란 색깔 비칠 때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동성 화인텍 요즘 하나 쪽이 조금 쉬는 분위기인데 동성이 오늘 좀 올랐군요.
9% 정도 올랐습니다. 시간에 1%. 보합 기준가 잡고 한번 대응을 해봅시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좀 물량을 조금씩은 넣고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가줄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지. 재룡전기. 오늘 전력주들도 모습은 좋았는데 크게 끌고 가던 모습은 아니었죠. 내일 재룡전기 한번 보죠. 1.5%. 튀어가면 달라붙어야 할 종목이죠. 그리고 자화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삼성, 삼화전기도 잘 보셔야 돼요. 자화전자는 오늘 기관이 오래간만에 물량을 넣었는데 내일 다시 그 이세를 이어갈까? 그런 관점 15,000원 기준가 가지고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신성델타 오랜만이네요. 시간에 1.0% 한번 반등을 그동안 쭉 행보하면서 놀았는데 봐줄 수 있을까? 9만원 기준가 가지고만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스트 하나엔진. 아스트는 어제 나갔던 오늘 공략 종목이었는데 오늘 한 9% 정도 올랐군요. 캔들이 좀 두꺼워졌죠. 내일도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좀 해봅시다. 하나엔진. 하나오션이 조금 쉬고 있죠. 하나오션이 좀 쉬고 있죠. 하나엔진도 가시끈에는 볼자리입니다. 물림자리에서는.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시가 진입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상승세가 좀 좋았는데 내일도 한번 더 튀어줄까? 오늘 8.6% 올랐는데요.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 요즘 기관들이 물량을 무한 사랑이군요. 외국인이 580만 점 넣었다는 것은 눈에 띕니다.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급하게 안 수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북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부산 산업 같은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내일은 목요일이니까 어쨌든 매매를 간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문 매매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1월 22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연휴 앞이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각자 도생 그런 마인드였죠. 각자의 테마대로 나오는 이슈대로 움직인 시장이었는데 예측성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날이었죠. 어쨌든 연휴 앞에는 매매를 간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트레이딩 방법이니까 꼭 그 점은 잘 기억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매매했던 것들 둘을 보면서 우리가 또 수정 보완할 점은 꼭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매매를 다시 복귀해 보는 것도 중요한 공부입니다. 자, 오늘 인상적인 종목은 베셀이었죠. 베셀 같은 경우는 오늘 공략 단가가 1,000원과 1,100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급박하게 움직였죠. 시간이 좀 급박했습니다. 그래서 상단 라인에 1,100원 라인을 진입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몰리는 바람에 1,140원에 체결이 돼서 완화가 체결이 돼서 출발이 됐죠. 그래서 일단 상한가까지 유지가 됐습니다만 수익은 한 15% 정도 오늘 가장 첫 상한가였죠. 그대로 하루 종일 잘 꿋꿋하게 버텨주었는데 자, 이런 점에서 좀 우리가 배울 점은 지금의 시간이 바쁘고 급박하게 움직일 때는 흐름을 좀 예측하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은 좀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매기가 몰리는 종목은 일단 승부수를 끌어야 되는데 완화가 걸려버리는 바람에 그 완화에 어차피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조금 일찍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메시지를 쓰고 메시지가 나가고 하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시간차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더 주고 진입은 했더라도 오늘 첫 상한가로 수익을 안고 보유를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트레이딩이었습니다. 베셀은 내일 흐름 보면서 또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우리가 상한가로 보유를 하고 있는 넘은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고점은 22% 정도까지 주었는데요. 상매매 치고는 20% 이상 수익을 주면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아침에 시가가 14%대 그 정도 출발이 되어서
치고 올라간 종목이라 그래도 20% 이상은 뭐 나와준 구조였죠. 그래서 장매매로 치면 뭐 나쁘지 않은 지금 같은 그런 연휴 앞에 그 정도 수익이면 나름대로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이 팀들은 여기서 뭐 한 번 정도 큰 수익은 못 줬죠. 한 5% 정도밖에 수익은 나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상팀도 수익을 챙겨가고 데이팀도 조금은 챙겨가는 마인드라 BK홀딩스는 그냥 무난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늘 이제 꼬리라기보다는 옵시카에 한번 승부를 걸어봤어야 될 종목인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기다렸죠. 약간 반등을 줄 때 12,500이면 우리 1%대, 1%대를 벗어날 때는 우리가 보자라는 그런 전략이었죠. 그전에는 좀 지키려 보았는데 그때부터 급등을 시작하게 됩니다. 수익률은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데이 종목 10% 이상 수익이 나오면 나쁘지는 않죠. 13%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삼성공조는 뭐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라 수익률은 가볍게 챙긴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죠. 얘도 힘이 좀 있는 친구라 오늘 조금 한 번 더 올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는 친구였습니다. 오늘 15.7%까지 갔으니까 13%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쉽지 않은 수익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합시다.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일에 이미 이슈가 나왔던 종목이었죠. 전일에 시가가 14% 정도 출발이 됐던 종목이었는데 17%까지 내려갔는데 우리가 약간 기다렸다가 눌리면서 잡아서 한 7, 8% 정도 수익을 얻었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이슈였기 때문에 오늘은 큰 기대감 사실은 없었어요. 아직 우리가 12,700원, 17,000원 기준가를 잡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갔다가 상승을 했다가 조금 수익을 주고 바로 미끄러졌죠. 다시 17,000원 회복하는 시점이 2차 공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래도 수익률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15% 정도 수익은 나왔으니까 밥값은 제대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사실 얘가 만일에 그대로 치고 올라서 상한가를 내어줬으면 좀 더 큰 효과를 봤을 텐데 전일에 아침에 시가는 다 좋았지만 다 주고 나가는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다시 그 뉴스를 받아서 재탕이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밥값은 잘 준 것 같아요. 그래도 루미르는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습니다. 당일 수익으로서는. 그래서 꾸준히 지켜보고 추적을 해주는 종목들을 감시를 하고 추적을 해주는 것은 트레이더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죠.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루미르는 전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손쉽게 접근이 좀 가능했다고 봅니다. 세운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2번 정도 매매 진행이 됐을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보합 기준가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한 5% 뭐 정도 수익을 줬나요? 근데 큰 수익은 뒤에서 많이 났죠. 종가까지 12% 정도 나왔는데 거래량이 좀 지극히 작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할 종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또 이런 기술주들이 또 한번 만약 오늘 상가까지 유지돼 줬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세운물산도 꾸준하게 집중을 해주고 보고만 있어서도 수익을 내는 종목 구조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좀 약했던 것이 좀 아쉬웠죠. 그래도 뭐 당일 수익으로는 감사하게 받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초장에는 사실 양자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제 시가도 높고 오늘 좀 시장을 잡아먹을 듯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것도 시가가 17% 정도 잡아줬거든요. 첨단 소재도 시가 17%인데 일단 첨단을 놔두고 바이로그부터 우리가 먼저 보지 않습니까? 아침에 우리는 바이로그를 시가로 이제 공략을 했는데 시가 9%였죠. 바이로그가 9%에서 20%까지 갔으니까 8, 9%는 챙기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첨단이 이제 결코 달려가지를 못했죠. 물론 오후장에 와서는 아이엠 플러스나 뭐 우리로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오후장에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오전장에는 일단은 파인텍이나 그리고 한국 첨단 바이로그 디바이스가 먼저 바람을 잡아주었죠. 하지만 그 기세를 계속 이어가주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다고 봐요. 하지만 아침 시초장에 뭐 간결하게 그래도 8% 정도 9% 챙기는 수익이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자, 오늘 태성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우리가 1차로 공략을 했을 때는 29,000원 기준가를 잡고 계속 공략을 했죠. 1차로 공략했을 때는 잠시 올려주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좀 흐름을 잡아주다가 밀렸다가 다시 이번 지역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다가 상당히 횡보를 좀 했습니다. 횡보를 쭉 이렇게 놀다가 뒤에 뉴스 하나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공략을 했던 종목에 관심을 두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가 아래서 꺼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관심가에 두고 볼 수 있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기준가를 깨지 않고 있으면 지켜볼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래서 태성은 이 행보하는 구간 동안 조금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도 큰 탈이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였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은 참 보너스 수익이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슈 때문에 급등은 했지만은 그래도 항시 가는 길에 항시 조약돌도 있고 개천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죠. 그 길을 먼저 우리가 걸어갔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라고 봅니다.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매매는 뭐 단출하게 끝낸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정서적으로 와닿는 그런 어떤 수익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베셀이 좀 오늘 수익을 안고 상가까지 유지했다는 것이 조금 승부를 좀 잘 걸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100% 정도 수익은 나왔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 일이 다 먹지는 않더라도 뭐 반만 먹어도 괜찮겠죠. 다 수익에 대한 매도에 대한 것은 본인의 욕심 나름이라 어느 정도 챙기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하지만 적어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좀 미친 듯이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말은 집중력이 참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뭐 한 종목을 하든 두 종목을 하든 세 종목을 하든 자기가 집중력을 얼마만큼 잘 유지를 하고 또 계좌 관리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항시 수익률은 다 틀려요. 그래서 아직 스킬이 부족하신 분들은 종목을 작게 그리고 좀 압축을 해서 비중을 실어서 한두 종목의 승부를 보고, 경력자들은 스펙트럼을 점점 넓혀가면서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넓혀가면서 다양성 있는 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각각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매매하는 방식은 틀려야 해요. 자, 우리는 많은 선택을 가지고 또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 시장과 부딪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하죠. 하지만 주식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장의 문을 열면 어떤 종목이라도 승부를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종목의 승부를 보는 시간을 저는 항시 오전장에 보라고 하죠. 그 점은 잘 참조를 하시고 매일매일 아침에 승부를 일찍 보는 그런 집중력 있는 매매를 꼭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들도 고생하셨고 자웅팀들도 고생을 했습니다.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